제2장 에너지 대사와 운동 기출문제 2-20번 교재는 37페이지고 이번 시간에 4부에서는 글리코겐을 축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축적 장소는 간이에요. 간과 어디예요? 골격근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간과 골격근에 글리코겐을 축적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존재한다. 일단은 고전적인 방법이 있고 현대적인 방법이 있어요. 고전적인 방법은 일단 보통 일주일 전에 시작합니다. 뭐 3일 전에 시작하는 것도 있고 하루 전에 하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주일 전에 하는 게 효과적이고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예, 제가 산소에 약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경기 당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화낸 거 아닙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일주일 전에 시작을 하는데 고전적인 방법은 이날 마이너스 7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아주 고강도로 세게 해요. 세게. 예. 세게 하는 이유는 거의 탈진시까지 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은 글리코겐이 고갈됩니다. 예. 글리코겐을 고갈시키려고 했던 이유 글리코겐을 고갈시키면 즉 여기에 있는 글리코겐을 다 고갈시키면 조금 남았을 때보다 완전히 고갈시키고 새롭게 다시 축적시켰을 때 더 많이 축적시킬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고 또 하나는 뭐냐면 탈진신까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피로감이 여기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경기 당일날 컨디션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제 컨디션으로 최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나서기가 어려워진다 라고 하니까 아 이거 방법 별로 안 좋네. 부작용이 있네 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현대에는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는 탈지신까지 하지 않고 그냥 중강도 정도로 운동을 해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50% 정도 섭취합니다. 전체 칼로리량의 50%를 탄수화물로 섭취해요. 이 방법을 언제까지 하냐면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5일까지는 이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쭉 컨디션을 조절하다가 마이너스 4, 3, 2, 1 이렇게 가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운동은 0에서 한 20분 정도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하지는 않고 대략 한 20분 많으면 30분이에요. 예. 운동 강도도 중강도입니다. 중강도에서 저강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대신에 탄수화물은 70%를 섭취하고 그걸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완전히 휴식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100%까지 이제 섭취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에 출전했을 때 컨디션이 제일 좋더라 라는 얘기예요. 물론 필요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필요한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글리코겐을 축적해서 효과를 보는 거는 장거리라고 장거리. 그러니까 뭐 100m 선수라든지 역도 선수라든지 높이뛰기 멀리뛰기 선수가 마이너스 7일부터 이 글리코겐 축적을 하겠다고 이걸 한다? 그거는 큰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 보통 헬스라고 하죠. 헬스 운동을 한다. 헬스라는 표현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최근엔 잘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너 헬스장 다녀?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헬스를 한다. 근데 내가 글리코겐 축적을 한다. 이게 말이 돼요? 아니지. 그러므로 장거리 운동선수 있잖아요. 장거리. 보통 60분 이상, 90분 이상 뭐 이렇게 운동하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에게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시간에 제가 운동 강도 설정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운동 강도 설정에서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어요. 글리코겐 축적 3부에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깜빡했는데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때 심박수가 151인가 나왔을 거예요. 151회 분이에요. 그쵸? VO2 max의 70%로 운동했을 때 151회가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적응하거든요. 적응이 되는 순간 이 심박수는 더 이상 70%가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심박수도 좀 낮아질 거고 힘든 게 그러니까 내가 이 강도가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적응되면 덜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심박수는 변하겠죠. 그쵸? 그거 하나 얘기하고 싶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운동 강도를 증가시키겠네. 운동 강도를 증가시킨다. 유산소 운동에서 운동 강도 증가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스피드를 증가시키는 방법인데 처음부터 스피드를 증가시키는 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일단은 이 강도로 즉 적응된 강도로 아 이제 덜 힘드네 라고 느낀 이 강도로
일단은 시간을 증가시켜요. 아니면 거리를 증가시켜요. 같은 얘기지. 시간, 거리를 증가시킨 다음에 그게 다시 적응돼서 익숙해지면 시간과 거리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고 그때 스피드를 올리는 거예요. 요게 순서입니다.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보통 우리가 심장병이 있는 사람이 운동을 하다가 뛰다가 심장마비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걷다가 심장마비 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걷던 사람이 뛰다가 보통 옵니다. 뛰다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뛰다가라는 얘기는 스피드를 올렸다는 얘기예요. 거리를 올린다고 해서 심장마비가 오진 않아요. 드문 경우고 보통 스피드를 올리다가 심장병이 온단 말이에요. 심장마비가. 그래서 그걸 방지한다라는 차원, 안전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시간과 거리를 늘리고 다시 적응이 되면 시간과 거리를 제자리, 그때 스피드 업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까지 여기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